네, 이번 명리로 보는 인물탐구에서는 제가 평소에 즐겨보는 침착맨님의 사주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 나와있는 프로필을 기준으로 생년월일만 만세력을 입력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우선 침착맨님의 사주를 보게 되면 놀라게 되는 것이 이 관성이 엄청 많죠. 월주랑 연주가 이렇게 싹 다 관성인 사주는 저도 처음 보는데요. 침착맨님이 방송에서 보여주는 프리한 이미지와는 다르게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자신을 통제하고 규칙을 따라가면서 살아왔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심지어 무식상, 무재성, 무비겁에 일가는 정계충을 당하고 있어 신약 사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무식상의 무비겁이라는 것은 내 자아가 강하지 않고 그냥 세상 흐름에 맞춰서 살았다는 것으로도 유추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기발한 발상과 말솜씨, 그리고 자유로운 사고, 예술성 등으로 유추했을 때 편인을 사용하고 수기운이 많을 것 같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팔자 절반이 전부 수기운에다가 그게 심지어 관성일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우선 관성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관성은 비겁을 극하는 십성으로 조직, 사회, 국가 등을 의미하고 또한 규제, 통제, 규율 중시 등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관성이 많으면 나 자신보다 어떠한 조직이나 그룹, 이제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형태로 가다 보니 어딘가에 속해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직장인 분들이 많거나 나라에 속해서 명령, 통제를 받는 군인, 경찰 등 공무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자들한텐 이 관의 유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관운이 받쳐줘야 어떤 시험에 합격, 그리고 불러주는 회사도 많고 승진이 잘 되며 또한 국가의 혜택을 받고 그 보호 아래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말 잘 듣고 별 트러블 생길 짓을 안 하니 어딘가에서 거두어주는 운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지금의 침착맨님 모습만 보면 자유롭고 독특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관성사주에 걸맞는 어떤 자신을 사회에 맞추어 살거나 규율을 중시하며 살아왔다 라는 것에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과거를 보면 대학교도 건국대학교 충주 캠퍼스의 전체 차석과 수석으로 입학하셨고 3년 동안 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교를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대도 2003년 입대하셨는데 제23 보병사단으로 주로 해안경계 근무를 섰다고 합니다. 군대 또한 육군 병장 만기 전역으로 현역으로 다녀오셨고, 사회에 나와서는 이말년 시리즈를 업로드했던 야후 웹툰이 서비스 종료가 되기 직전에 야후에서 네이버로 또 자연스럽게 이적이 되셨죠. 이렇게 어떤 조직에서 나를 거두어주는 취업운까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자면 지금 보여지시는 침착맨님의 자유로운 이미지와는 달리 상당히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원하는 기본적 스펙과 의무는 성실하게 다 지켜오면서 살아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모범 납세자 표창을 받은 것으로도 유명하죠. 인터넷 방송인들 중에서는 최초로 표창을 수여받았다고 합니다. 연에 20억 이상 수익을 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 또한 성실하게 내고 있어 국가의 의무 또한 다 하고 있다고 하니 관성운이 안 따르줄래야 안 따를 수가 없겠습니다. 여담으로 이렇게 사람이 관성이나 인성이 없으면 내가 그 규칙을 왜 따라야 하는데? 나라에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라는 성향이 강해져서 이제 사주 격이 합격이 되면 유흥업, 탈세, 불법적인 일 등을 아무렇지 않게 하기도 합니다. 무관사주는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다시 돌아와서 보자면 결국 관성은 관성입니다. 이제 관성은 비겁을 치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만들고 제어하고 구속하기 때문에 인생이 평탄할 수만은 없었겠는데요. 사실 원곡만으로 봤을 때는 사주가 좋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침착맨님의 일가는 정화인데요. 이 정화는 작은 불, 촛불, 달빛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나의 불을 계속 꺼버리려고 하는 물의 세력이 강하다 보니 신약 사주로 볼 수 있겠고 또한 정계충입니다. 물은 계절, 시간적 개념으로는 겨울, 밤을 의미하니 차갑고 정적인 공간을 뜻하여 정신적, 심리세계가 발달하게 되는데 이 물이 나를 치는 관성이 되니 정신적 데미지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 원국에 수기가 많은 분들은 심리적 위축이나 우울증,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에 주의해야 합니다. 스트레스에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침착맨님도 아마 초년에는 심리적인 부분에 굉장히 취약한 환경이 있었을 것으로도 추측이 됩니다. 신약 사주라고 하면 내 세력이 없으니 자기 주체가 없고 자기 주도적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사주가 되는데요.
이런 구조면 차라리 종관격으로 보고 아예 관을 따라가는 삶이 낫습니다. 이제 종관격이란 쫓을 종에 벼슬 관을 써서 관을 쫓아간다, 따른다 라는 뜻인데요. 내가 주도적으로 어떠한 길을 열고 무언가를 창조하겠다라기보다 국가의 법률이나 규칙을 잘 지키고 사회의 트렌드를 따라가며 살아가겠다라는 개념이죠. 그런데 비겁이나 식상이 붙게 된다면 관성과 극하는 구조이니 종관격으로서 관성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종관격이 귀하게 되려면 재성이 붙어서 재생관 구조로 관을 생해주는 형태여야지 귀한 사람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의 포인트인 침착맨님 대운을 한번 볼까요? 네, 이 부분에서 정말 대운의 중요성을 느꼈던 게 2001년 19살 때부터 2020년 38살까지 완벽하게 편재, 정재, 더블로 재성대운이 들어와서 관을 완벽하게 생해주는 구조로 대운이 들어왔습니다. 20년 동안. 이러한 구조를 재성이 관을 생해준다고 하여 재생관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데서 상관대운 같은 게 들어왔으면 갑자기 잘하던 일 때려치고 뜬금없이 음식 장사나 다른 일 한다고 사고 쳤을 수 있는데, 이게 재성이 꾸준히 들어와서 관을 끝까지 살려준 모습입니다. 침착맨님 사주에 정관이 있으니 재생관이 되고 편관이 있으니 재생살도 되죠. 20년 동안 나를 지켜줄 관성을 위해 돈을 벌어왔다, 의무를 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회사, 나라를 위해 20년 동안 꾸준한 수익을 내주고 있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내보낼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겠죠. 네, 이제 관성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이 되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재생관이란 그런 것입니다. 침착맨님은 그 재생관을 20년 동안 하신 건데요. 심지어 편관도 재생살로 살려버리니 유명세 또한 더불어서 같이 올라간 거죠. 재생관만 있었다면 직위가 상승하거나 돈은 많이 벌었더라도 방송에 많이 나오거나 대중적으로 유명해지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주에서 재성은 남자에게 여성이 되죠. 정제는 배우자가 되고 편제는 애인의 형태가 되는데요. 2011년에 경신대운으로 정제의 대운이 들어오니 이 시기 안에 배우자감을 정할 수 있는 운대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 2011년 11월 27일에 일러스트레이터인 김나영님과 결혼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침착맨님께서는 무식상이신데 식상은 손짓, 발짓 등 표현력이 되는데, 식상이 없으니 아마 이성에게 먼저 다가가거나 대쉬하지는 못하는 성격이었을 겁니다. 보통 남성분들이 식상이나 재성이 없으면 연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로 살아가게 되시는데요. 식상이 있고 재성이 없으면 표현은 할 줄 아는데 주변에 여자가 없거나 안 받아주는 느낌이라면, 식상이 없고 재성이 있으면 주변에 여자는 많은데 자기가 표현을 안 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침착맨님은 식상도 없고 재성도 없으니 이성에 큰 관심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재성대운이 20년 동안 들어오니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여성운이 좀 따라오는 형태로 갔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셨을 때에도 부인이신 김나영님께서 자기가 먼저 만나보자고 했다라고 하셨죠. 또 배우자궁은 묘목이고 해수와 해묘미 반합을 하니 목기운이 받쳐줘서 목생화로 일간인 정화를 살려줍니다. 불이 물 때문에 꺼지지 않도록 배우자분이 나무장작을 계속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배우자궁인 일지가 인성이니 또 나를 생해주는 엄마 같은 배우자겠죠. 배우자복도 참 좋습니다. 참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서 보니까 좀 부러울 정도네요. 정말 이렇게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우울증이나 대인기피 같은 정신병 걸리기 딱 좋은 사주에 이렇게 대운이 잘 받쳐주는 것만으로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알아주는 유명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면, 사주팔자는 원국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운이나 대운,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 간의 만남, 인복도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어딘가에서 혹시 명리상담을 받으실 때에는 사주 원국에 대한 단순 해석만 원하여 그래서 제 사주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닌 세운과 대운을 함께 살펴보고 주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궁합도 대입해보고 좀 이렇게 다채롭게 풀어주시는 학자님을 통하시는 게 인생에 있어서 훌륭한 자문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